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입니다. 오늘의 해외 축구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우측 승부 예측 라리가 4라운드 주요 경기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라리가 4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레반테가 만났습니다. 과연 에당 하자르는 돌아올까요? 레알 마드리드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1라운드 셀타비고에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2, 3라운드에서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죠. 지난 비에아레알전에서 가레스 베일이 2골을 넣었지만은 퇴장을 당하면서 조기 퇴근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 경기에서는 가레스 베일이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센시오를 비롯해서 여전히 부상 선수는 많습니다. 물론 페르랑 멘디와 아자르,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부상에서 돌아오거나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단 감독은 매 경기 포메이션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플랜 A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이 경기에서도 조금 덜컹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레반테는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1라운드에서 패배를 당했지만은 2, 3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레반테의 힘은 수비죠. 4-4-2 또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두 줄 수비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점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로제르 마르티의 활약이 눈부신데요. 로제르 마르티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기록한 10골 중에 7골을 벤제마가 기록했거든요. 이 경기에서는 벤제마가 해결사 모드가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가 만납니다. 양팀은 코파델레이 결승전 이후에 처음 대결을 펼치죠. 보통 시즌 시작하기 전에 라리가 우승팀과 코파델레이 우승팀은 스페르코파를 치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스페르코파가 1월에 펼쳐지고요. 4팀이 토너먼트로 펼쳐집니다.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진출한 2팀과 라리가 상위 2팀 이렇게 4팀이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TMI였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1승 1무 1패인데요. 홈에서는 베티스에게 대승을 거뒀지만 원정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오사수나 원정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역시 리오넬 메시가 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루이스 수아레스, 우스망 덴벨레도 부상이고요. 후니오르 피르포, 넬손 세메도, 네투도 몸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가 출전하지 못한다면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수파티가 기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16세의 안수파티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홈에서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홈 경기에서도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메시가 발렌시아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메시 출전 여부가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리즈만도 발렌시아에 강합니다. 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발렌시아는 3경기 모두 다 부진해요. 지난 경기 마요르카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은 페널티킥에 이한 골들이었고요. 경기력은 마요르카가 더 좋았습니다. 마요르카가 결정력이 뛰어났다면은 이 경기도 발렌시아가 무릎을 꿇었을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의 부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솔레르를 비롯해 피치니부터 많은 선수들이 또 부상이니까요. 발렌시아 입장에서도 이 경기에서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는 발렌시아에게 매우 강합니다. 다만 발렌시아에게 당한 최근 2차례의 패배, 리그에서의 패배는 모두 홈에서 당한 패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죠. 그리고 양팀의 최근 경기는 코파델레이 결승전이었고 코파델레이 우승은 발렌시아가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매우 강하고 발렌시아가 시즌 초반 부진하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는 그럼에도 발렌시아가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준비한 줄 알으셨죠?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시즌 초반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경기는 제가 배제를 했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죠. 처음 하는데 뭐. 그래서 베티스와 헤타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요 경기 정말 재미날 겁니다. 베티스의 창이냐 헤타페의 방패냐 요것이 문제인 경기인데요. 물론 베티스의 시즌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1승 2패거든요. 시즌
시작하자마자 2연패를 당했죠.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레가네스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베티스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감독 바뀌었죠. 선수단도 변화가 크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은데 지난 경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루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 포메이션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4-2-3-1, 4-4-2, 4-3-1-2 계속해서 변화를 줬는데요. 레가네스전에서 4-3-1-2 썼고 그것이 효과를 좀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헤타페전에서도 4-3-1-2 포메이션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 골을 많이 넣고 있는 로렌 모론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보루아 이글레시아스를 배치하고 그 밑에 이미 베티스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나빌 페키를 투입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수비죠. 베티스는 워낙에 수비가 안 좋은 팀입니다. 3백을 가동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지난 시즌 많은 골을 실점했거든요. 근데 루비 감독은 포백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포백으로 변화를 꾀했는데 여전히 실점을 많이 하고 있고 지난 3경기에서 무려 8골이나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 입장에서는 아마 홈에서 경기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몰아붙이면서 화력 대결 펼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헤타페는 단단한 수비를 과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화력 대결로 갈 이유가 없죠. 헤타페는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4위 직전까지 갔다가 5위로 내려오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은 지난 시즌 최고의 돌풍의 팀은 모두가 인정했거든요. 헤타페입니다. 근데 올 시즌은 승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팀들이 이미 헤타페의 스타일을 알고 있습니다. 헤타페 4-4-2 바탕으로 두 줄 수비, 빠른 역습, 그 가운데 하이메 마타하고 호르헤 몰리나가 마무리 짓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타페가 올 시즌 3경기에서 2무 1패로 승리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애니카에오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티스의 우위를 예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베티스가 상대 전적에서 월등히 우위에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 시즌 헤타페가 베티스를 상대로 2승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최근 5경기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2승 1무 2패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베티스는 헤타페의 단단한 수비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은 헤타페도 베티스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역습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서로 골을 주고 받더라도 대등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과감하게 무승부를? 네, 보통 모르면 무승부죠. 자,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많은 정보를 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3경기 예상했는데 2경기 틀렸거든요. 모두 받아들이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앞으로 다른 전문가분들과 함께 더 다양한 리그, 심지어 매라운드 전경기 프리뷰도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유튜브 오늘의 축구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 오늘의 해외 축구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